물론 이제 경기 침체 좀 있습니다만 전쟁도 있고 트럼프가 다시 등판할 가능성이 굉장히 지금 높아졌어요. 대통령으로. 그럼 우리 입장에서 조금 뭐 보복 관세 얘기도 나오고 뭐 IRA 얘기도 나오고 좀 불리한 상황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뭐 전혀 그러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나쁜 쪽은 거의 없을 것 같고요. 미국 내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예, 미국 안에 있는 기업도 네. 마찬가지고 우리한테도 사실 뭐 아무래도 도움되는 쪽이면 도움되는 쪽이지 나쁘게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은 이제 트럼프는 대통령 당선돼서도 그렇고 당선되고 나서도 중국 때리기로 재미를 되게 많이 봤던 사람이거든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2차 전지나 이제 그다음에 전기차 입장에서 보면은 중국을 어떻게 견제하느냐가 사실은 상당히 좀 중요한 과제인데 네. 그 중국 견제에 가장 앞장서 있는 사람이 또 트럼프이기 때문에 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훨씬 더 우리가 좀 운신의 폭이 넓지 않을까 싶고요. 한 가지 좀 약간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트럼프가 원래 풍력, 태양광 이런 걸 되게 싫어해요. 친환경이라고 불리고 있는 그런 에너지원들. 예, 친환경 에너지. 네.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는 이거는 사실 사기에 가깝다라고 그 과거 대통령 시절부터 사실 줄기차게 주장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셰일 오일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태양에서 네. 나오는 그런 예. 거죠. 그게 이제 채취하게 될 때 환경 오염이 심각하게 일어나는 문제가 있어서 뽑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를 트럼프가 뽑을 수 있게끔 이제 막 만들어줬고 그러면서 셰일 오일이 미국에서 쏟아져서 유가가 떨어졌고 미국 사람들이 되게 싸게 차를 타고 다닐 수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유가가 절약됐을 테니까 지금 뭐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쪽이 우리나라가 좀 미국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이 조금 어려움을 겪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전기차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부정적인 시각이 지금은 좀 팽배한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일시적일 수도 있습니다. 전기차가 대세가 될 거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대세가 된다면 그 이후에 전기차 이후의 시대는 전기차로 쭉 갈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차가 뭐 수소가 100% 수소가 나온다든지 공기로 간다든지 뭐 그런 시대 오긴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전기차는 뭐 계속 대세고요. 대세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큰 그림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이제 전기차로 우리가 자꾸 가려고 하는 게 그 지구 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탄소를 줄일 필요가 있는데 그 탄소 발생량의 상당 부분이 이 내연기관을 운행하는 동안에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내연기관을 퇴출하는 전기차.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전기 배터리 차고요. 수소를 갖고 발전기를 돌려서 전기를 생산해서 그 전기를 갖고 차를 운행하는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수소차거든요. 예. 수소 전기차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제 그 수소 전기차가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다.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전기차를 생각하면 사실은 저는 화재가 이제 뒤따라서 바로 생각이 듭니다. 저도 뭐 얼마 전에 차를 한번 알아보다가 전기차를 검색했는데 실제로 화재 관련된 뉴스가 보고 나면 무섭죠. 굉장히 많이 뜨고요. 그 뉴스를 보고 났더니 아 전기차는 선택지에서 빠지게 되더라고요. 근데 화재 관련해서 안전성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해 주실 거예요?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보다 화재에 있어서 훨씬 더 안전한 차입니다. 실제로 이제 통계를 보면 전기차에서 발생하는 화재 그 건수가 그러니까 뭐 10만 대당 몇 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보면은 전기차가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현저하게 그 숫자가 비율이 떨어집니다. 이거는 이제 마치 어떤 거냐면 비행기 탈 때 불안하잖아요. 떨어질까 봐. 근데 사고로 죽는 비율은 자동차 사고보다 엄청나게 좋습니다. 예. 그거하고 같은 겁니다. 아. 예. 근데 제가 본 바로는 그 전기차는 화재가 나면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문이 안 열릴 수 있는 확률이 전기차를 안 사겠다는 의지를 너무 강력하게 피력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영상도 많이 보셨나요? 예. 이것도 가짜 그러니까요. 뉴스. 가짜 뉴스입니다. 예, 그거는 이제 메이커 따라서 다른 거고요. 네네. 예, 자동차 회사에서 사실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네네. 이제 이게 전소가 되거든요. 전기차는 불이 잘 안 꺼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초반에 이제 불이 발생했을 때 그렇겠네요. 탈출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 그 초반에 그렇게 불이 났을 때 탈출할 수 있는 안전 장치가 제공이 되는 자동차 회사가 있고 초창기에 만든 일본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이게 이제 그 안전 장치가 들어가 있지 않는 모델들이 일부 있는 겁니다. 누가 어떻게 만드냐의 문제지 전기차 자체의 그런 결함이라 볼 수 없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 저는 조금 예민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작가님께는 단순할 수도 있는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 반도체 시장의 미래와 관련해서 어떻게 좀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반도체 시장의 미래가 결국은 이제 AI하고 관련돼 있다고 그렇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제가 이제 반도체 맡았던 뭐 그 99년, 2000년 이때만 해도 우리가 이제 내년에 반도체 시장이 어떻게 될까 이거를 이제 이제 예상하기 위해서는 뭘 봐야 되냐 하면은 이제 내년에 PC가 얼마나 팔릴 건가 하는 거를 예상했었어야 됐어요. 근데 그게 이제 좀 지나서 그 자리를 노트북이 차지했고요. 그 다음엔 좀 지나서 2007년에 모바일 혁명이 모바일이죠. 나타나온 다음에는 휴대폰이 얼마나 팔리느냐. 그 다음에 또 몇 년 더 지나서는 서버가 시장이 얼마나 많이 이제 커지느냐. 이런 걸로 계속해서 바뀐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거를 어떤 것들이 새로 등장해서 대체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사실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기대를 지금 이제 AI가 올해 이제 붐이 불면서 그 붐 때문에 반도체 주가가 사실 많이 올랐던 건데, 네. 챗 GPT 관련한 통계를 보면은 이제 이게 그 MAU라 그래서 이제 그 monthly, 그러니까 한 달에 얼마나 많이 방문했냐, 이거를 가장 중요하게 봐요. 네. 챗 GPT의 경우에는 23년 대략 5월 달이 피크였고요. 6월, 7월, 8월, 9월에서는 계속해서 그 월 평균 방문자 수의 숫자 자체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챗 GPT라고 하는 생성형 AI가 사실은 이제 일종의 큰 메가 트렌드라기보다는 한때 반짝하고 끝나는 좀 유행에 가까웠던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